자, 오늘도 인싸되는 공부 미용시술 11년차 아른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인싸 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의 몸장입니다. 자, 오늘은 박지연님과 천인우님의 데이트를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시 잘 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데이트 예전에 좀 이가은님한테 흔들렸을 때 그때 데이트랑 다르게 먼저 관심을 계속 두죠. 먼저 얘기를 꺼내고 먼저 오늘 뭐 어땠냐 뭐 여기 하면서 문도 열어주고 그때는 또 계속 눈을 피했는데 지금은 또 계속 또 쳐다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빛만 봐도 지금 현재 상태가 딱 보이는 사람. 맞아요. 선생님들이 투명하다고 한 게 바로 이런 뜻이군요. 네. 이게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냥 투명해. 자기 끌리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러고 보면 천인우님은 본인이 관심이 없을 때는 먼저 말을 진짜 잘 안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관심 있을 때만 말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딱 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거에 엄청 충실한데 뭔가 목표가 흐릿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보통 보면은 이게 뭐 연애 프로그램들을 볼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애한테 끌렸을 것이다 안 끌렸을 것이다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한 이유가 사람 마음은 지금 천인우 씨만 봐도 느껴지지만은 계속 바뀌어요. 좋았다가 좀 식었다가 좋았다가 식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감정인데 네. 이 보면은 이게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의 진심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계속 바뀌는데 그거를 알아봐서 뭐해? 또 바뀔 건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천인우님이 알고 보니까 지연이를 좋아하고 있었네가 아니라 이게 마음이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계기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저는 그 계기가 김광열 씨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네. 그 천인우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려던 목표를 다 이뤘던 사람이고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네. 그 전형적인 전투적인 남자 스타일이란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런데 내가 이미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했던 박지현 씨가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기우네? 내가 원래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를 좋아했던 여자인데 불타오르는 거죠, 승부욕이. 그리고 이제 이가은님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엄청나게 자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지현님이 잃을까봐 이렇게 강하게 흔들리는 거 보면은 어떤 거를 성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어떤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잃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잘 안 잃어버리거나 굉장히 딱딱하거나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어요. 네. 아마 그런 케이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뭐 박지현님을 물건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당연하죠. 어쨌든 성향상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상실이라는 게 포인트인 네. 거죠, 여기서는. 네네. 사실 저는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평상시 천인우님이랑 박지현 씨랑 하던 대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라고 박지현 씨가 얘기했으면 네. 김강렬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천인우 씨는 그래 나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돌려버려요.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 발짝 뒤로 뺀다는 거죠. 그게 약간 둘의 관계를 뭔가 소원하게 만들고 어색하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깊은 마음을 탐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 마음을 내가 탐색하는 것도 두렵고 또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말로 하면 간단하지만 실제 하면 되게 어려운 일이라서 김강렬 님이 좀 장점이 거기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즐기는 자니까 즐기는 자는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하죠. 맞아요.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서 천인우 씨가 좀 전략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힘든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서로 깊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 즐거운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계속 맞아요. 어필을 하고 있는데 박지원 씨 입장에서는 그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불편하고 자신이 원하던 키다리 아저씨 같지 않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는 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나 너 때문에 힘들어 이 마음이 잘 전달도 안 됐어요. 약간 논리도 잘 안 맞고 약간 좀 너무 애둘러서 표현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제 박지현님 입장에서는 네. 그 상황을 네가 만든 거잖아. 그렇죠. 나는 계속 너를 향했는데 네. 네가 이건 씨한테 흔들렸잖아. 약간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의아한 느낌이 있어요.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여기서 뭔가 빌드업을 천인우님이 좀 잘못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운명을 믿어? 해놓고 그러면은 왠지 상대는 믿어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왠지 박지현님도 믿는다고 했는데 난 안 믿어.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개척해 나가야 되고 내가 진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너는 정말 이렇게 노력의 중요성을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뭐 옛날에 아이리스의 이병헌 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상엔 슬픈 전설이 있어. 무슨 전설인데요? 난 전설 같은 거 믿지 않아. 이 빌드업을 반대로 해가지고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결국 공감 못 이끌어내고 나중에 박지현님이 난 오빠가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약간 이런 엇나간 대화가 돼버렸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네. 왜 천인우 씨가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알겠어요. 선택을 안 한 거잖아요. 박지현 씨 입장에서 보면 영화 그 엽서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천인우 씨는 해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되게 애돌려서 삥삥 돌려서 말하고 있으니까 네. 좀 답답한 상황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김광열 씨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상대가 생각할 법한 그런 부분들은 짚었겠죠. 맞아. 그런 의미에서 이강은 씨 얘기를 꺼냈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 아, 결국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의아함을 해소시켜줄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물음표를 느낌표를 바꿔줘야 어쨌든 박지현님은 천인우님한테 봤던 그런 일관성과 어떤 장점을 다시 바라볼 거니까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되게 투명해요. 그런데 당사자 박지현 씨 입장으로 봤을 때는 투명하다고 못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침표를 찍어주지 못하니까. 그 네. 마침표가 이제 말이죠. 말을 해줘야죠, 예쁘게. 여기서는 표정이 뭐예요? 생각했다 와도 그렇죠? 여기서는 살짝 인상을 찡그리는 이런 표정이 나타나죠. 박지현 씨한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살짝 떨떠름한? 천인우 씨가 하는 말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뭔가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표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저는 약간 반대로 봤는데 잠깐만요. 한 번만 다시. 아, 그러네요. 나 몰랐는데? 네가? 약간 이런 의심하는 표정이라고 좀 느껴지는 표정이 나타났죠. 이거는 이제 자기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말을 예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되게 잘하셨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천인우님 오늘 어필 엄청 많이 하시네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네. 상대로 하여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네. 근데 내가 노력하는 거는 내가 그냥 노력할 뿐이지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안 보일 확률이 크거든요. 근데 약간 좀 그런 상황이지 않나. 저는 이게 박지현님한테 그래도 좀 먹혔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천인우님한테 또 원했던 모습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사람은 또 감정상 믿고 싶은 걸 믿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 좋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사람인 증거가 좀 보이니까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점수가 어필이 안 됐다고 보진 않고 점수는 그래도 전 이런 어필들이 좀 먹히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로는 약간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마음의 씨앗을 심어서 그게 또 이제 싹이 틀 수도 있으니까 영부터는 또 어필이 전혀 안 됐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자꾸 관계를 그렇게 자꾸 정의하고 뭔가 자기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너무 반복이 되면은 네. 이제 불안감 표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조급해하고 있구나. 네, 이 정도 인식 정도 근데 그런 모습이 또 어필될 수는 없나요? 어필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부정적인 마음이죠. 네. 좋진 않아요. 근데 요게 김강렬님이랑 데이트하고 와서 내가 왜 죄진 것도 없는데 천이는 너한테 미안해 해야 돼. 자꾸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상황인데 이걸 해소를 참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는 정말 뭐랄까 좀 솔직한 마음을 근데 조금 표현했죠. 내가 두려웠다. 너 둘이 잘 될까봐 두려웠다. 이러면 좀 표현하긴 했는데 좀 되게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서 좀 시원하게 풀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박지현이 성격상 너도 가은이랑 데이트했잖아. 좋았어? 이렇게 되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박지현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천인우 씨도 이가은 씨랑 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네.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거는 지금 쏙 빼놓고 지금 네. 나만. 기분 네. 그러니까 박지현 씨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거죠. 그럴 것 같네요. 여기서 그냥 이러고 데이트가 끝나잖아요. 네. 데이트가 끝나버리는데 결국에 이 데이트를 한 줄로 요약하라면 천인우 씨가 자신의 마음에 대한 어떤 해명 네. 그냥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오해를 해소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뭔가 친해진 것도 아니고 네. 한 발짝 더 다가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까운 데이트이지 않나. 뭔가 할 수 있는 건 많았어요. 그런데 한 게 없었던 데이트. 오늘 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이가은님한테 흔들렸던 거 해소, 그 의문 해소, 돌아왔던 거 해소. 또 하나는 김강렬님이랑 데이트했을 때 내가 하고 꿍하게 있었던 거, 너를 죄지은 마음이 들게 만들었던 그 나의 행동에 대한 그 해소. 이게 눈물도 글썽글썽 하셨잖아요. 내가 죄지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해소할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쉽다 그런 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니면 아싸리 서로에 대한 마음을 진짜 오픈을 해버리던가 완전히 더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나는 너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너랑 지금 있는 시간이 너무 좋고 즐겁다 서로 이제 즐거운 데이트로 전환을 하던가 이도저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도 이제 박지현님이 원래부터 좀 원하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 버프가 좀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막 끝났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조금 많이 불리해지긴 한 것 같아요 전현님이. 아 오늘 데이트로 오히려 더 불리해졌다는 생각이세요? 제자리 걸음이다. 네. 네, 제자리 걸음. 천인우님도 정말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였어요. 그 노력이 어려워서 그렇지. 제가 천인우님 입장이라도 저 정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래요. 네. 큰 맥락에서 보면 천인우 씨의 매력이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솔직하고 그냥 다 숨기려고 해도 다 보인다.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고 당사자 입장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지현님 눈에는 아직도 그 의심, 그 의구심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다. 근데 이제 그 스타일의 장점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천인우님을 또 알아봐 줄 거고 네, 또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많이 또 상처를 받을 거고. 네,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나한테 마음을 향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네. 그거를 옆에서 보잖아요. 네. 저 사람 나를 좋아했는데 마음이 흔들리네? 네. 그런데 다시 나한테 마음이 오네? 좀 실망할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실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특히 마음의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실망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떠오르는 게 이 사례에서 네.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막 생각나요. 왜요? 옛날에 보면은 학교 선생님 중에 좋은 선생님이랑 네, 이게 되게 무서운 선생님 있잖아요. 네, 좋은 선생님이 평소에 엄청 착하고 그냥 애들 자고 음. 떠들어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해. 네. 그러면 우리가 저 착한 선생님이 화를 내다니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저게 왜 저래라고 할까요? 두 번째가 맞죠. 저 예절에. 그렇죠. 근데 반대로 네. 평소에 엄청 무서웠던 선생님이 갑자기 뭐 야 덥지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돌려요. 그러면은 알고 보면 좋은 사람. 맞아요. 당연히 저는 천인우님은 이제 착했는데 갑자기 화를 냈던 이게 조금 돌아섰던 반대로 이제 김강렬님은 그냥 되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 번씩 공감이라도 해주고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딱 뭐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게 사실 왜 자꾸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지 않은데 사실 그게 유리하죠. 네, 맞아요. 기선제압을 한 다음에 내가 뭔가 친절하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그걸 더 고마워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럼 살아가면서 약간 처음에는 강하고 약간 좀 지배적인 포지션을 먼저 가져갔다가 약간 잘해주고 나중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첫인상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첫인상이 전부라고 생각이 안 되는 이유가 네. 뭐 빈발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김강렬님이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다음 편에 보면은 또 천한나님한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되게 솔직히 좀 없어 보이게 행동했잖아요. 맞아요. 되게 네. 날리게 행동했는데 보면은 뒤에 좀 달라지고 행동이 오히려 좀 약간 묵직한 모습 네. 혹은 네.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표정이 약간 바뀌잖아요. 천한나님 표정이. 아 그때 이제 낙지탕탕 먹으러 갔을 때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김강렬님이 그런 효과를 되게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야 되겠죠. 내가 나중에 이거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친절하고 잘해주고 이런 모습을 매력 어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잡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 여성분이 그냥 첫인상이 약간 좀 무섭고 접근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그 안에 매력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또 착하네. 나중에 되면 둘이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남녀 관계에서는 배려나 뭐 친절 이런 거 매너 그런 거를 중요하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매너랑 친절만 가지고 있고 끌림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안 느껴진다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매너 배려를 우선시하다가 오히려 자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집중하지 못한다면 뭐 아무 소용이 없죠. 네. 그냥 좋은 사람이 다죠. 김강렬님이 되게 밀당을 잘한다고 느끼는 게 안 줄 것처럼 하다가 주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네. 그냥 사람들이 너 선물 이거 가져 이렇게 주는 것보다 샀어 나 할라고. 근데 집에 갈 때 사실 네 거야. 어. 그렇게 한 게 더 감동으로 와닿잖아요. 조금 더 김강렬님 스타일로 하면은 네. 이거 너 할래? 그러니까 그런 느낌. 되게 무심한 듯이. 네. 그런데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그런 걸 굉장히 세세한 부분에서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김강렬님이. 이거를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기 힘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만나봐. 아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네, 거고 네, 네. 많이 만나보셨겠죠? 네. 체득하기 위해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 사람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을 갖기 위한, 그 사람을 소유하기 위한 무언가 애착심, 뭔가 소유욕, 집착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집착이 생기는 순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광열님이 계속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이페이스가 되게 강한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애도 강해야 되고 자기 삶을 1순위로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연애를 되게 잘하는 경우가 많은 게 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아씨 저렇게 이기적인데 왜 저런 좋은 여자가 매달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네. 더 자기 중심을 잡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의식하지 않더라도 김광열님처럼 나오기 때문에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밀당이라는 게 내가 약간 그 여자분을 밀었을 때 내가 잠깐의 순간이나마 미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 여자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관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자신감? 미움받을 네. 용기. 네. 그런 거. 미움도 사랑에 네. 포함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애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 저는 그래서 표현을 하는 게 네. 미움을 받고 뭐 칭찬을 받고 뭐 호감을 받고 이런 걸 떠나서 다 필요 없고 저는 자극을 해라 이렇게 해요. 그 자극이 뭐 미운 자극일 수도 있고 아, 좋은 네네. 자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미운 자극이 있으면 그걸 나중에 좋은 자극으로 바꿀 수 있는데 네. 무자극, 무관심 이거를 다시 좋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악플은 전 좋아해요. 저는 조회수 안 나올 때 제일 슬퍼요. 여러분 악플 많이 달아주세요. 조회수 네 조회수 신경 씁니다. 많이 너무 많이 달아주지 마시고. 사실 이 말이 진짜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그럼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네. 사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성적인 동물이고 특히 박지현 씨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미 자신의 본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좀 보이네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이 그래도 뭐 이성을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사람은 우리가 전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뭐 행복 이런 감정을 원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최종 목표가 언제나 감정적 행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은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분석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한 분의 선생님들이 한 분의 인간으로서 네. 박지현님 입장이라면은 어떤 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천인우님. 아 진짜요? 아, 네, 당연하죠.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오래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우님은 이제 우직하잖아요, 되게. 그렇죠? 네네. 일도 우직하게 하고 사람도 우직하고 오히려 미련해 보일 정도로 네. 좋은 남편감이에요. 저도 천인우님.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네. 내가 이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천인우 씨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천인우 씨 같은 경우는 네. 진솔해요. 너무 진솔해요. 그렇죠.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을지언정 투명해요. 저는 박지현님 입장이라면 저는 김강렬님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유는 박지현님이 이제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가 성장을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천인우님은 마음속에 과거의 이상형이고 내가 천인우님을 만난다는 거는 과거에 생각해왔던 어떤 그런 이상형과 만난다는 거지 실제 천인우님과 만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천인우님 같은 사람은 없지만 박지현님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현재 느끼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진짜 쉽지 않기 때문에 김강렬님을 만나야 내적인 성장을 더 많이 이룰 수 있고 현재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김강렬님밖에 없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내가 다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번 뛰어들기를 권합니다. 저거는 뭐 기술 들어갔다고 밖에 벌써 기술 들어간 거 아닌가요?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원사이드 아닌가 박지현님의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아 저거 좀 고급 기술 들어간 것 같은데. 아, 네, 뭐 그렇습니다. 아, 저도 비슷한 거 이제 옛날에 써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저는 핫팩을 주머니에 넣어줘요. 겨울에. 아. 네, 뭐 핫팩으로 뭐 손을 잡느니 이런 수작 부리면 어차피 뻔하고 네. 네. 그냥 주머니에 무심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추우면. 그리고 여기서 핫팩이 좋은 게 뭐냐면 이건 진짜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핫팩을 딱 들면 체화된 인지라고 해서 네. 이 따뜻함이 상대에 대한 따뜻함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걸 주면 상대가 되게 차갑고 이성적으로 느껴지지만 따뜻한 거 들고 상대를 판단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굉장히 따뜻하고 무언가 부드럽게 느껴지는 그런 심리적 효과가 있으니까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아시죠? 써보세요. 그러면은 그럼 여름에는 어떡하죠? 그게 좀- 여름에 핫팩을 주면 근데 여름에는 더워 죽겠는데. 약간 이게 체화된 인지라는 게 네. 온도에만 따르는 게 아니라 이런 쿠션 같은 데 있잖아요. 아, 부드러운 거. 네, 그 부드러운 거에 다 통해요.
그래서 부드러운 곳에 가서 뭔가 앉히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물건을 준다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도 응용할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여기서 김강렬 씨가 워낙 세게 들어와서 비교적으로 좀 이제 김강렬 씨에게 마음이 기운 상황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박지원 씨는 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남자를 좀 원했어요. 키다리 아저씨 같은. 네. 그런데 천인우님은 같이 있을 때 오히려 불편하고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이 휘둘리고 이가은 씨에게도 갔다가 또 자기에게도 왔다가 이런 모습을 굉장히 계속 봤단 말이죠. 박지원 씨는. 그에 반해서 김강렬 씨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기를 향하고 있고 전 모습은 별로였지만 자꾸 나한테 향하는 듯한 그런 마음의 안정을 주고 또 공감을 깊이 있게 들어가 주니까 김강렬 씨에게 지금 확실히 끌리고 있는 모습을 저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맞아요. 네, 볼 수 있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하트 시그널 시즌 3의 10편에 천인우님과 박지원님의 데이트를 한번 살펴봤고요.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사 드세요. 아 저희 보고 디신사이드 하트 시그널 갤러리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아싸 심리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아싸 새끼들이 나와서 그러냐고. 아 너무 재밌어요. 요즘은 이렇게 해요. 악플 고고 악플 좀 많이 달아주세요. 아 잘 보고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